안녕하세요. 엘름영어 최민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영상은 올 한해 올해 2022학년도 수능 어법, 그래서 어법 적중 예상 특강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 2021학년도 6번에 치러진 그 시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 5, 6가지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보았는데, 카페에 가시면은 제가 분석표, 지금 영상에서 제가 준비했던 그 분석표랑 그 다음에 문제까지 업로드를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반드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 어떤 것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를 해두시고 하나하나 자기 거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021년 고3 교육청 모의고사 어법 출제 분석이다 라고 해서 제가 올 한해 보시니까 3월, 4월, 6월, 그다음에 7월, 9월, 10월 이렇게 이제 6번 치러졌던 그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요번 그 수능 때는 어떠한 문법 문제가 이제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내용을 우선순위로 공부를 해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모의고사 어법 문제 중에 올해 출제되었던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문법 사항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분사랑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사. 자, 그래서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시면은 3월 달에는 이제 분사 구문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4월에는 분사가 그 보기로 나왔지만 답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6월에는 또 없네요. 그 다음에 7월에 보니까 with 분사 구문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정답이 되었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을 보니까 또 분사 문제, ing, pp 골라라는 문제가 이제 또 출제가 되었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10월 달 보니까 또 이제 분사가 이제 정답이 되었던 포인트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올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제 내용은 바로 이제 분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분사와 관련된 기본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고, 또 문제 출제되었던 내용 중에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 접근해야 될까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분사라고 하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사다라고 하면은 형용사 역할, 그 다음에 또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형용사 역할에서 또 파생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보호에서 파생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 자, 하나씩 더 보면은 형용사 역할이다라고 하면은 명사를 가운데에서 명사 앞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이 형용사의 역할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 분사 또한 명사를 기준으로 명사 앞 뒤에서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ing가 명사를 앞뒤에서 꾸며줄 때는 우리는 명사와 그리고 그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석할 때는 ing 하는 또는 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p가 나오면은 수식하는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는 이제 수동이다라고 해서 뭐뭐 된 혹은 뭐뭐 되어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 관련해서, 자, 그럼 보호는 몇 형식이 나오나요? 2형식과 이제 5형식이 되겠죠. 2형식과 5형식. 자, 그래서 이제 3월 달에서는 이제 이 5형식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되겠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자,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이제 ing냐 pp냐라고 한 것을 골라라 했던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선택지는 이제 ing가 이제 나와서 요게 이제 틀렸던 문제가 되거든요. ing가 아니라 pp로 정답을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분사다라고 했을 때 명사 앞뒤 수식,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호는 오형식이다, 오형식에서 나오는 부분이 요번에 출제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4번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judge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얘가 이제 판단하다라는 오형식 동사거든. 그럼 뒤에 이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당연히 이제 형용사가 오겠죠. 그치?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오형식 동사인데, 자 그러면은 판단하다, 목적어가 형용사 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판단하다, 목적어가 형용사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다 하기 비동사가 이제 생략이 되죠. 맞지? 자 명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이제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이제 비동사의 보호로서 형용사가 오면 되지. 그런데 이 자리에 만약에 이제 분사가 온다 치면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둘 다 올 수가 있죠. 맞지? 비동사의 보호로서 이 자리는 보호가 들어갈 자리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보니까 요 젖지 자리에 ing가 맞습니까? pp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 자리에 지금 형용사라고 하는 이 equivalent라는 형용사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요게 이제 능동 구조면은 수동으로 갈 때는 얘가 이제 주어로 가지. 그 다음에 be judged. 그 다음에 남은 형용사가 이제 그대로 오죠. 맞지? 그럼 주어 be 그러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요 자리에 이제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생략이 가능하겠죠. 앞에 선행사가 오고. 맞지? 그러면은 명사, 그 다음 pp, 그 다음에 형용사 구조가 나오겠지. 되나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pp였던, 어찌 보면 난이도가 있었던, 분사 문제 중에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선택지 4번과 관련해서는, 선택지 4번과 관련해가지고는, 먼저는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 분사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형식 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오형식 동사, judge라고 하는 이 동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다. 그래서 능동태와 그 다음에 수동 구조를 알아야 되겠고, 맞죠? be judged, 그 다음에 바로 형용사가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알아야 됐고, 세 번째는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 합쳐지면은 요 문제를 이제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니까 3월에 정답이 이제 분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자 여기서는 쉽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 형태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는 분사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잘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 두 번째로 분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명사가 있으면은 그 다음 자리에 ing가 맞습니까? pp가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 치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요 분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는 그런 구조이지. 그러면은 분사에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은 실제로 이 명사를 꾸며줄 때에 뭐 하는, 하고 있는 인지, 뭐뭐 된, 뭐뭐 되어진 인지 해석이 안 되니까 관계 따지기 어렵지. 그랬을 때 이제 요 방법을 적용을 시키는데, 어떤 방법이냐라고 하면 명사 다음에 ing가 맞습니까? pp가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요 ing나 pp 다음에 따라 나오는 구조를 조금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명사가 나왔을 때 명사 다음에 ing가 정답일 때는 뒤에는 명사나 혹은 명사절의 형태가 뒤쪽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pp가 따라 나오면 pp가 정답이면은 뒤쪽에는 뭐 부사가 따라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따라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마침표 딱 찍힌다 라고 한다면은 pp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거를 또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또 분사 구문과 관련해 가지고 앞에 문장이고 쭉 가다가 컴마 찍고 요 자리에 ing냐 pp냐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제 조회 관계 능동 그다음에 수동인데 이 또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뒤쪽에 따라 나오는 그런 구조를 보고 정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감정 기분 동사의 분사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감정 기분 동사의 분사 형태. 그래서 제목은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동사의 분사 형태다. 감정 기분 동사의 분사 형태다. 그래서 주어 또는 수식받는 명사가 이제 사람일 때, 그 다음에 사물일 때로 나누고 사람일 때는 ed, 사물일 때는 ing. 자, 사람이면 무조건 ed이고 사물이면은 무조건 ing가 아니고 요거 괄호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끼고 당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되는지 요거를 잘 따져서 사람일 때 ed, 사물일 때 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with 분사 구문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with 분사 구문. with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요게 이제 with 분사 구문이거든. 그럼 여기 형용사 자리에 이제 분사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ng, pp 됐습니까? 이게 with 분사 구문이거든. 당연히 이제 요 부분이 실제로 문제화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with 명사 그 다음에 ing, pp에서 실제로 앞에 나오는 명사와 관계가 능동일 때는 ing,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pp다. 그러면 이거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능동의 관계다라고 하면은 앞에 나오는 이 명사를 주어, 그 다음에 ing를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 관계다라고 하면 능동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동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 명사를 이제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 pp를 이제 목적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with 분사 구문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명사를 ing 한 채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됐습니까? 또는 그 명사가 ing나 혹은 pp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with 분사 구문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요. 자, 그래서 분사와 관련돼서 제일 첫 번째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 형용사 역할과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와 관련하는 거니까 명사를 기준으로 ing가 맞습니까 아니면 pp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 문제로서 출제가 되는데, ing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ing 하는 또는 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지, 그 다음에 pp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pp된, pp되어진 명사가 맞는지, 그래서 명사의 수식을 이제 받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을 해 주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분사 구문과 관련해가지고, 분사 구문과 관련해서 명사와 명사 사이에 ing가 맞습니까? pp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ing를 일단 정답으로 해 주시고, 됐죠? 자, 결국에는 요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이제 생략이 되었으니 BPP는 이제 수동태죠.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를 못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개념이 ing가 맞을 때, pp가 맞을 때, ing가 맞으면은 명사나 아니면은 접속사, 주어, 동사 구조가 따라 나오는 것이 일반적.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따라 나온다, 일반 부사가 따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주어, 동사 쭉 가다 컴마 찍고 ing, pp. 맞지? 이렇게 능동, 수동.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with 분사 구문. 됐습니까? 자, 요 여섯 가지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문법 사항들은 뭐냐라고 하면,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딨냐? 요런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자, 요게 바로 이제 문장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문장의 정의다.
그럼 영어에서 말하는 문장이다라고 한다면 그 정의가 반드시 뭡니까? 주어와 동사가 무조건 하나다라고 하는 것. 두 개 이상이면 반드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로 하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 두 개면은 접속사 하나 나온다. 즉 동사와 접속사의 개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어는 나왔고 그 다음에 쭉 갔다가 요 자리에 요 빈칸 자리에 본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은 준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 동사 이제 수일치 관련된 수일치 관련된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문장을 볼 때는 주어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동사를 먼저 찾고, 본 동사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준동사는 문장에서 말하는 본 동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수일치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6월 평가원도 보시니까 본 동사의 수일치다라고 해서 주어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이제 수식어구가 되는 거죠. 수식어구 나오고 요 동사하고 주어하고 두 개 이제 수일치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이제 출제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9월에도 마찬가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 넣어놓고 요렇게 이제 주어 동사 수일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10월 마찬가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매번 선택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정의, 주어 동사 수일치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3월달 서울시에서 이제 출제됐던 내용을 또 한번 보시면은 도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도치.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월달에는 이제 도치 관련돼서 이제 정답 포인트가 나왔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에는 문장의 정의, 주어 동사 수일치, 7월은 그 다음에 8월에는 선택지로만 출제됐고 정답 포인트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9월이네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마찬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도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도치. 자, 도치란 뭐냐면 원래 문장의 어순이다라고 한다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데 요 어순이 동사 주어로 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도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 도치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이제 요 두 개 이제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일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 도치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나오면 요 동사 주어, 즉 도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는 먼저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이제 요 빈칸에 들어가면은 도치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사입니다. PP. 과거 분사가 문두에 오면은 동사 주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부정어 문두. 부정어 문두. 뭐 nor, 그 다음에 never, 그 다음에 뭐 little, 그 다음에 few, 뭐 이런 것들. seldom, 그다음에 hardly, scarcely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두에 오면은 동사 주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only 더하기 부사나 부사구 혹은 부사절 이런 형태가 오면은 주어 동사 도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를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3월달을 한번 또 보시니까, 자, 전치사 명사가 문두에 오면 동사 주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형용사가 이제 문장 앞에 왔다라고 한 것은 요 비동사의 보호를 강조한 겁니다. 지금 이 형용사는 뭐라고? 비동사의 보호를 강조하면은 동사 주어가 된다. 그럼 이 자리에 형용사 자리에 아까 필기했던 것 중에 이제 과거 분사 형태, 과거 분사가 이제 비동사의 보호로서 기능할 수 있지, 그치?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동사 주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했었죠. 맞지? 그래서 4월 같은 경우에는 보시니까 형용사가 맞습니까? 부사가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뒤에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니까 비동사의 보호를 강조한 형용사가 이제 정답이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도치가 발생하느냐라고 한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한 4가지 정도를 적어줬었지. 자,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비동사면은 뒤엔 바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 동사면은 do, 그 다음에 does, 그 다음에 did, 주어 더하기 동사 원형, 이런 어순이 되고 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조동사, 만약에 동사가 조동사면 조동사 주어 더하기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도 이제 도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어순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해라? 주어 동사 수일치를 잘 기억을 해라. 도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 도치가 발생하느냐라고 한 것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사가 어떠한 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어순이 조금 달라지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도치에 있어서는 주어 동사 수일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챙겨야 될 문법상 포인트들 뭐냐 하니, 자, 먼저는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에 관계부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니까 자, 3월에 이제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렇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관계부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그 다음에 7월은 이제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9월은 보니까 9월 10월에는 이제 관계부사. 전형적인 관계사 관련된 내용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자, 관계다라고 하면은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대명사면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역할. 됐죠? 따라서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는 뒤에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다.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다. 맞죠? 그 빠진 게 뭘로 바뀐다? 관계대명사의 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과 그다음 부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관계부사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따라서 관계부사다 하면은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제 that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that. 자, 그래서 이제 that이 나오면 이제 얘가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절 접속사. 자, 물론 부사절 접속사도 있습니다. 뭐 so that, in that, now that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명사절 접속사와 형용사절 접속사 두 개만 구분할 거고, 명사절 접속사는 뒤에는 당연히 이제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래서 that 더하기 완전한 문장, 요 전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가는 것을 명사절이다 라고 일하고, 그 다음에 이때 that을 명사절 접속사다 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절 접속사 뒤에는 당연히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구조는 명사,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서 이렇게 이제 꾸며준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보어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보어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됐나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뭡니까요? what이지. 그 다음에 요 불완전한 문장 그대로 나와서 what 따기 불완전한 문장 전체는 또 무슨 절을 이끈다? 이 전체는 또한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what은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that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고 한 것을 또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 여기 4월 달에 요 선택지 4번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6월 달, 7월 달에 요 부분, 그 다음에 9월에 요 부분, 그 다음에 10월에 요 부분. 자, 보시니까 먼저는 이제 오형식 동사 관련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대표적인 5형식 동사들. 자,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니까 make, 그 다음에 keep, find, think, believe, 그 다음에 consider. 자, 이런 대표적인 동사들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런 아이들이 나왔을 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맞나요? 부사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답은 형용사로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을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목적어가 이제 주어로 가지. 그 다음에 be, pp가 되죠. 그 다음에 빈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어 BPP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완전한 문장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부사죠. 그러면은 여기는 형용사 그대로 내려오지.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대표적인 5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BPP 다음에 형용사가 맞습니까? 부사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은 당연히 이제 형용사로 가야 되겠지. 자, 그럼 그런 내용이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9월에 한번 보시면은 자, 9월은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 그 다음에 be, 그 다음에 kept,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형용사가 맞습니까? 부사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를 취하는 5형식 동사 make, keep, find, think, believe, consider 있었죠. 그래서 keep 있었지, keep. 네, 그러면 keep 목적어 형용사인데 수동태로 바뀌니까 주어 be kept 다음에 뭐겁니까? 형용사가 그대로 와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 부분에 컴마가 이제 삽입이 되었단 말이지. 됐나요?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 빼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5형식 동사니까 BPP 다음에는 형용사를 써야 되겠네. 부사를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을 몰랐으면은 이거 바로 부사라고 해가지고 이거 틀렸네 해서 뭐 오답 처리할 수 있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대표적인 5형식 동사애들 make, find, think, believe, consider 목적 형용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기억사항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BPP 다음에 부사 쓰지 말고 형용사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는 얘네들은 자, 주어 BPP 다음 자리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부사가 되겠죠. 그럼 투부정사가 오면은 부사적 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됐지? 그 다음에 요 부분 또한 주어 BPP 이 자리에 동사가 오면은 투부정사로서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한 것.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올해 교육청 모의고사법 해서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쭉 어떠한 내용들이 문법 출제가 되었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영상들을 쭉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모의고사 문제지를 보시고 어법 문제 보시고 쌤 강의 들으면서 요번에는 이러한 것이 출제가 되겠구나 라고 한 것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작년 영상도 있거든요. 쌤이 작년에 또 한 해 어떤 내용이 출제됐고 그의 수능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적중 예상 특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화이팅 하십니다.